잘 키우자 TV에 오신 전국 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2019년 11월 27일 저녁입니다. 오늘은 예비 고3 지금 현재 고2들이 내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장소에서 헌신의 힘을 다해서 계획을 세우고 공부하려고 마음을 가다듬고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비 고3들에게 막상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까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지 저도 막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이유는요, 너무나 할 말이 많기 때문에 이 짧은 시간 동안에 과연 어떤 이야기를 전해 주어야 여러분들이 내년을 잘 보내고 좋은 대학에,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심히 고민이 됩니다. 물론 이 방송을 보시는 초등학생, 중학생 부모님도 꼭 들어주셔야 나중에 아이들이 불과 몇 년 후에 벌어질 일들을 예측을 할 수 있고 이 상황에서 곤란해지는 모든 변수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 들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모의고사를 볼 때 보통 3, 4등급에 있는 학생들은 정시도 힘들고요, 수시는 더 힘듭니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년 7, 8월 달에 가서 이 상태로 계속 가서 7, 8월 달에 수시로 갈 대학을 이렇게 정해 볼 때요, 그 찾아지는 이 정도면 갈 수 있다 하는 그 수시로 나타나는 대학이 잘 생각해 보면 아마 먹고 사는데 지장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차라리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그런 대학 안 가고 차라리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런데요, 그 정도의 대학은 이상 좋은 대학에 못 가는 정도의 공부 내공을 쌓은 아이들은요, 공무원 시험도 결코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요, 하나 둘 일단 두서없지만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방학을 하면은 모두들 계획을 세우겠죠. 다양한 방법으로 컨설팅 장소에도 가 보시겠고요. 또 여러 가지 찌라시를 볼 수도 있고요. 또 기숙학원, 윈터스쿨 이런 데 가서 대책을 세운다고, 하여튼 개인적으로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이번 겨울방학을 보낸다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수도 없이 저는 고3들의 겨울방학을 지켜본 결과 그닥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공부는 못하더라, 이마저도 그냥 개는 감추듯 그냥 휘딱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강한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한다 그래도 그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윈터스쿨 간다 이래서 학교 선생님 나 야자 좀 빠져야 되겠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선생님들이 콧방귀도 안 낍니다. 가봤자 뻔해, 이런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것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거든요. 제 경험으로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단 한 과목에 자기가 약점이 있는 과목을 극복하는데도 시간이 모자라는데 4개 영역을 다 한꺼번에 한다? 일단 갔다 오면 뭔지 모르게 배는 부를 것 같은데요, 막상 힘쓰려면 힘쓸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것이 겨울방학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예비 고3들이 벌어질 일들이 어떤 거냐. 그렇게 겨울방학을 지내고요, 3월 달이면 첫 모의고사를 치릅니다. 첫 모의고사는 수능 점수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건 결코 정답은 아니고요,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달라지는데요, 다들 일반적인 방법으로 그냥 알려진 그런 방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거는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너무나 쉽게 공부를 하겠다. 이래서 남한테 이렇게 들어서 보고 이렇게 배우려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고 3월 모의고사가 수능 점수까지 가더라. 이건 공부 방법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3월 모의고사를 치르고 아마 지금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겨울방학 때 했어도요. 3월 모의고사를 보고 나면은 아마 여러분들은 슬피 울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게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보아온 모의고사라는 것은 1학년, 2학년 동안 보아온 모의고사라는 것은 그것은 모의고사가 아니고요. 학력평가거든요. 자,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뭐 내신이라는 건 굴레도 있기 때문에 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보고 나면 홀딱 보고 나서 그 다음에 복습하나요? 거의 안 하죠. 또 기말고사 준비해야죠. 기말고사 준비한 다음에 또 끝나면 불이 나게 여름방학 때 또 2학기 내신 준비합니다. 그래서 뒤돌아보는 공부를 안 해왔기 때문에 학력평가는 그때 그 단원의 평가였거든요. 이래서 거의 뒤에 한번 본 거는 그냥 잊어버리고 앞에 것만 보고 그냥 줄기차게 달려왔기 때문에요. 뒤에 거는 거의 가물가물합니다. 이것을 한꺼번에 잘 생각을 해보세요. 2년 동안 해온 것을 단 3개월 동안 겨울방학 때 내 것으로 만든다? 이건 크게 계산을 잘못한 거거든요. 그 상태에서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면은요. 자, 공마단에 가면 접시 돌리기라는 거 있잖아요. 자, 접시가 1학년 1학기 과정에 있는 공부 과정에 있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접시 돌리기를 배워야 열심히 이렇게 배워가지고 공연이 끝나면은 제껴놓고 1학년 2학기 것도 열심히 돌립니다. 중간고사 돌리고 또 그다음에 기말고사 돌리고 이래서 2학년 2학기 기말고사에 해당하는 또 이상한 접시를 막 돌립니다. 그래가지고 2학년 2학기까지 딱 마쳤는데요. 3학년 1학기 3월달 모의고사에 오면은 자, 여태까지 돌렸던 접시를 한꺼번에 돌려 이렇게 되거든요. 한꺼번에 돌려본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이쪽 거 돌리다가 쓰러질라 그러면 이쪽 거 돌려야죠. 이쪽 거 돌리다 보면 저쪽 게 쓰러질라 그러죠. 이래서 와장창 한꺼번에 다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3학년 1학기 모의고사예요. 자, 3학년 1학기 모의고사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거기에는 재수생이 빠진 상태에서 등급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 내가 2등급이 나왔다면 그 상태로선 3등급으로 보는 게 정확하게 보는 거거든요. 과연 그걸로 대학을 어떻게 가느냐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거의 끝나는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요. 그래 놓고 모의고사 보고 뭐 실망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되지 하고 뭐 대책 뭐 세우고 난리를 피우는 도중에 1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뭐예요? 또 모든 것 준비했던 거 다 이렇게 접어놓고 중간고사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중간고사 끝나서 다시 또 이렇게 보려니 짜증 나잖아요. 또 다시 하려고 뭐 이렇게 폼 잡다 보면은 금방 1학기 기말고사가 옵니다. 더워지거든요. 1학기 기말고사 올 때는 많이 더워요. 그래서 그 기말고사 끝나고 여름방학 때 뭐 좀 해야지 하는데 7, 8월 달부터는 뭐 자술서 자기소개서를 쓰니 수시를 하니 뭐 이러다 보니까 뭔가 될 것 같거든요. 수시로. 그래서 하던 모의고사도 잘 안 나오겠다. 딱 보니까 뭐 논술로 가는 게 있다. 뭐 별별 좋은 방법이 많이 나오겠지만요. 그 좋은 방법이라는 것이 나만 아는 비밀이 아니거든요. 다른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꼭 만들어낸 그 수시인자를 착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7, 8월 달도 그렇게 넘기고 말아요. 그리고 이제 9월 달쯤 되면 거의 자포자기 하죠. 그리고 수능을 보고요. 그리고 실망을 하고
이제 슬피 울든 엉엉 울든 요즘 아이들은 울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 커바디스 하고 뭐 찾고 하지만요. 재수를 해도 또 다른 장르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실수를 합니다. 실수를 하고 똑같은 경우가 그의 결과를 다른 경우로 대체를 해가지고 얻고 맙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제가 한번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늦었다고 판단하면 좀 제대로 출발을 해야 되거든요. 제대로. 그래서 국어 과목 같은 경우는 요즘 시리즈 많잖아요. 뭐 오감도라든가 뭐 그걸 겨울 방학 동안에 한 시리즈를 열심히 하면은요. 어떤 문제 풀이하는 것보다도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소홀히 하고요. 계속 문제풀이만 자꾸 해가지고 내 실력을 올리겠다는 건 국어 과목에서 크게 실수를 하는 거거든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아주 전통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전국에 있는 국어 문제를 다 풀었다고 내 국어 등급이 올라가지 않는다. 이건 정설이거든요. 문제풀이보다는 기본기를 닦는데 충실해달라. 그리고요, 수학 과목으로 가면은 수학은 우리가 저희가 늘 이야기를 하듯이 여기서 공부하다가 그냥 보통 수준에서 공부를 잘 해가지고 열심히 해서 이제 서울대 정도 공학계열 들어갈 점수가 나오면은 그 아이들은 의대 간다고 여기서 바로 재수를 합니다. 엄청난 시간을 공부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애들이 이 시기 한 12월 15일부터 출발할 때 이 시기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미안하지만 중학교 과정입니다. 중학교 과정. 지금 아이들은 더 심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전체적으로 말하면요. 1학년 과정 상하 이것을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공부를 했을 때 3월 달부터 수학이 풀리기 시작을 합니다. 걸림돌이 많이 제거가 됐겠죠. 그래서 해야 될 책은 최소 한도로 줄이고요. 그 안에 빠진 거, 뭐, 그 단원을 빼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책 권수를 했을 때 기본서를 최소한으로 줄여서 그것을 계속 반복해서 익혀달라.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문제를 푸는 것보다 그게 더 위력적이다.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온다. 이 점은 제가 반드시 분명히 자신이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 막 많이 한다고 수학 실력이 올라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거를 빨리 익히는 게 수학에서 내년 11월 달 모의고사 수능까지 가서 그것이 위력을 발휘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했던 문제풀이가 위력을 발휘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영어죠. 자, 영어. 요즘 뭐 중학생들도 학원에 가면은 기출 수능 기출 문제를 갖다가 풀린다고 합니다. 자, 제가 봤을 땐 정말 웃기는 얘기거든요. 자, 영어는 기본적으로 어휘잖아요. 어휘하고 구문 이것만 되면 한 큐에 다 끝나는 건데요. 문제풀이 한다고 해서 그 점수가 올라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건 진리니까 꼭 명심을 하세요. 국어하고 거의 같아요. 영어 문제풀이 많이 한다고 내 영어의 등급이 올라가고 점수가 좋아지는 것은 절대적으로 아니다. 내 상황에서 그래도 적어도 수능 가서 영어 1등급을 넘기려면요. 이 겨울방학 때 가장 기본적인 기본서 천일문 한 권 하고요. 그것도 어휘와 구문에 중점을 둬서 했을 때 여러분들이 10달 후 수능을 볼 때는 1등급이 보장된다. 이 점은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문제풀이 많이 하고 그럴 시간도 없거든요. 고3들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익혀야 될 것 딱 한 권을 잡고 제대로 끝내라. 제 말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국어, 영어, 수학 다 됐지만요. 탐구는요. 지금 국영수가 다 겨울방학 때, 이번 겨울방학 때 국영수 적어도 한 과목만 제대로 하라 그랬죠. 그 탐구는요.
3월 달부터 해도 절대 안 늦습니다. 급한 경우 7월 달, 8월 달에 해도 절대로 안 늦더라. 이것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거든요. 물론 국영수가 어느 정도 됐으면 탐구해도 됩니다. 그렇지만은 국영수가 안 된 상태에서 계속 뭐 탐구를 했다가는 나중에 국영수가 계속 발목을 잡아오기 때문에 어떤 공부를 해도 불안하고 찜찜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수능을 못 치르니까요. 겨울방학 때는 탐구까지 하는 것은 최상위권도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꼭 가급적이면 제가 본인이 그 수학이 부족하다면 겨울방학 동안에 그 수학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이 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라도 제대로 해라. 그리고 평소에 공부 안 했던 애들은요, 또 스스로 공부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 공부해서 보통 다 학원을 이용해서 그 학원 선생이 하는 이야기를 귀로 듣고 칠판을 눈으로 보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는 그거는 진짜 망하는 공부거든요. 지가 본인이 직접 책을 읽고 보고 왜 그럴까 고민하고 이러면서 터득을 해나가야 되는데요. 아이들이 지금까지 해온 그 만행으로 봤을 때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공부조차도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렇다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 됩니다.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면요, 여러분들은 한 달을 석 달 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게 빠른 속도로 스피드하게 자기가 부족했던 것을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옆에서 채점이라도 해주면은 굉장히 집중해서 시간 내에 많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놀라운 결과가 나오리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진짜 자고 나면 금방 끝나거든요. 내 말이 거짓말이나 한번 보세요. 자고 나면은 계약합니다. 뭐 이것저것 그래서 뭐 동해안에 뭐 일출 보러 가서 뭐 그 마음을 새로 가다듬어 가지고 새 출발을 해야지. 맨날 뭐 한 다음에 뭐 해야지 이런 거 말고 지금 당장 해야 되거든요. 당장. 제가 한 가지 갑자기 동해안의 해 얘기가 나오니까 곁들여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1월 1일 날 어디 일출을 보러 가잖아요. 한문으로 일, 해가 올라온다. 해 뜨는 것을 보러 간다. 그런데요, 저같이 수능을 오래 가르치다 보면은 하나하나 과학적으로 그것을 따지고 증명하고 여기에 습관이 돼서 습관이 돼서 저 같은 경우는 일출을 보러 가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안 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자,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러 간다. 이건 천동사라고 지동사라고 또 그런 얘기거든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다 해가 뜬다 이러죠. 이것을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말씀드리면 해가 보이기 시작을 한다. 왜? 지구가 도니까. 지구가 돌아서 해가 지구 밑에 있던 게 보이기 시작을 한다. 이게 진리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야, 해 뜨러 보러 가자 이런 그 내용에 비슷하게 그 공부 계획을 잡고 이러면요 다들 인정을 하고 아 그렇구나 이렇지만 본질을 꿰어 보았을 때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실패를 한다.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사물을 정확하게 보고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워낙 정보가 많다 보니까 맨날 정보 찾으러 다니고 이러다 보면은 거의 만성화돼 가지고 일출 구경 간다. 해가 떠오르는 걸 구경 간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런 정보로 그 고3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저는 해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을
보러 간다는 이런 진리를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제 말을 꼭 명심을 하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하면은 행복해집니다. 고3 그 중에 제일 큰 거는요. 예비 고3의 겨울방학 너무너무 짧다. 그래서 여러 과목 할 생각을 하지 마라. 그리고 최소한 기본서를 정해 가지고 그것을 완독하기를 권합니다. 문제풀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 가지고 자기가 배워야 될 것을 뒤로 남겨놓고 계속 문제풀이 하다가는 망하니까 그런 짓 하지 말라. 그리고 계약을 해도 방학 때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3월 모의고사가 여러분의 뒤통수를 한번 제대로 치거든요. 그렇다고 실망할 건 없고요. 하던 공부 제대로 해라.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모든 접시를 한꺼번에 돌려, 이게 3월 모의고사인데요. 여기서 그 제대로 좀 돌리고 하나라도 깨트리는 거 없이 뭐 잘 못 돌려도 제대로 돌리려면 복습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복습을 하는 게요. 다들 앞으로만 가려 그러잖아요. 급하니까, 급하다고. 그렇지만 그렇게 급한 거 여러분들은 다 소홀히 해왔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릴 수 있는 말은 겨울방학 때 앞으로 갈 생각하지 말고 부족했던 것을 채우는 복습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야 3월 달부터 미래가 보인다. 이건 제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조언이니까요. 꼭 명심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한 고3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